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화목함이라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어긋나면 힘든 거였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동서들 때문에 삐걱거렸던 저희 시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시는 아빠와 가정주부로 계셨던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한테 제잘제잘 얘기하고 껌딱지처럼 맨날 엄마한테 붙어 다니곤 했어요. 반면 저희 오빤 아빠를 닮아서 성격이 과묵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저랑 엄마만 조잘조잘 얘기를 하고 아빠랑 오빤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오빠, 오빤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어? 사람이 말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조용히 살면 답답하지 않아? 학교 생활이 매일 똑같지 뭐. 굳이 집에 와서까지 얘기할 게 있나? 저는 집에 와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얘기하고 싶던데 오빤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도 다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김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김치를 엄청 맛있게 잘 담그셨거든요. 오죽했으면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애미야,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솜씨가 좋니? 네 시애비도 이제 내가 한 김치 말고 네가 한 김치만 꺼내라고 하더라. 이제 내가 너한테 완전히 밀려버렸어. 그 와중에도 무뚝뚝했던 저희 아빤 희미하게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오빤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빤 30대 중반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뚝뚝한 저희 오빠랑은 다르게 세연이가 엄청 애교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 이번 주말에 두 분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식당 리스트도 쫙 뽑아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식당 중에 어디로 가실래요? 고르기 힘드시면 제비뽑기라도 할까요? 처음엔 아빠가 세연이의 밝은 성격에 적응이 좀 어려워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세연이가 계속 분위기를 띄우니까 저희 아빠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세연이가 저희 아빠의 옷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아빠 보고 한번 입고 나오라고 재촉을 하니까 아빠가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진짜 멋있으시다. 완전 홍콩 영화배우 같아요. 아버님, 사진 좀 찍게 포즈 좀 취해보세요. 액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막 카리스마 있는 표정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오빠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 쑥스러워서 그런 거 못하셔. 에이, 못하는 게 어딨어. 아버님, 원래 사람은 너무 마음속으로만 꽁꽁 감춰두고 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죠.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포즈 취해주세요. 네? 세연이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부탁이라는데 내가 해줘야지. 자, 어떠냐? 나 좀 멋있어 보이니? 저는 세연이 말대로 멋진 포즈를 지으시는 아빠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변할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얼마 후 세연이는 조카를 낳았는데 그때도 세연이가 아빠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우르르 까꿍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기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아, 여기 딸랑이도 한번 살살 흔들어 보시고요. 아유,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우르르 까꿍.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예쁘다. 이 말랑말랑한 볼뜨기를 꽉 깨물어주고 싶네. 뭐야, 우리 아빠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 새언니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무뚝뚝한 우리 아빠를 이렇게까지 변화시켜요? 새언니 덕에 말수도 없고 무뚝뚝하던 저희 오빠와 아빠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시댁 분위기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바쁘고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친한 언니가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 줬어요. 자기 대학교 동창인데 학교 다닐 때 과대표도 하고 성격도 진중한 데다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데 저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성격이 되게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저희 가족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새언니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우리 아가씨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둘 다 인상도 선한 게 완전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요. 그나저나 아가씨, 결혼 준비할 때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요.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게요. 알았죠? 그렇게 저희 집안의 허락을 받고 이번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20대 중반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비 시댁엔 예비 시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진수성찬까지 차려주셔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둘씩 사람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예비 동서들이었어요. 어머, 우리 예비 형님 되실 분이에요? 반가워요. 근데 어머님, 예비 형님 오시는데 어머님 혼자 만나보시면 되지. 왜 저희까지 오라고 그러셨어요? 아이, 저희 오늘 쉬는 날인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가족 될 사람인데 다 같이 봐야지. 그나저나 너희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으면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저희 이미 밥 먹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여자들은 예비 시댁에서 이것저것 따지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고 결혼시키세요. 어머니 그러다가 꼰대 소리 들을까 봐 그래요. 딱 보니까 예비 동서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스타일인 것 같더군요. 그래도 꽉 막힌 가부장적인 집안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더군요. 제가 가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세아가 요즘에 회사 일이 힘들진 않니? 신혼집이 네가 원래 살던 친정집보다 회사랑 조금 더 멀다며. 뉴스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엔 지하철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다던데.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 1, 2년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래? 에이, 그래도 너 피곤할까 봐 그러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랑 살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니? 평생 남으로 살던 사람 둘이 같이 살려면 이것저것 부딪힐 수도 있잖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어머님이야말로 원주에서 혼자 계시면 안 심심하세요? 자식들 결혼해서 다 나가 사니까 엄청 적적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올게요. 아니야. 나 혼자 지내는 거 익숙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전 자주 뵙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최대한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평소에도 잘 오지 않는 건지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게 된 둘째 동서가 절 동서들끼리 있는 SNS 대화방에 초대했어요. 형님, 여긴 우리 며느리들 대화방이니까 앞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나저나 형님, 저희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랫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혼 선배인 거 아시죠? 앞으로 저희한테 잘 보이시면 저희가 결혼 생활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텃세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직설적인 건지 몰라도 동서들 말투가 약간 쌀쌀 맞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동서들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서 동서들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동서들이 이러더라고요. 어머,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시어머니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려요. 그냥 괜찮은 식당 가서 먹으면 되죠. 그래요, 형님. 형님은 무슨 저희보다 훨씬 늦게 결혼하신 분이 왜 이렇게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재료 다 사다가 집에서 직접 만드는 시간이랑 비용 생각하면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더 나아요. 전 그래도 동서들이 저보다 훨씬 먼저 결혼을 했으니 저보다 더 잘 알겠지 싶어서 그냥 고급 뷔페를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 식구들 다 같이 뷔페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불편하시다 보니 음식을 뜨러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실 것 같더군요. 어머님, 혹시 육회 좋아하시면 육회 좀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갈비찜이랑 잡채도 있고 랍스터랑 대게도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드시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퍼와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야, 역시 비싼 뷔페라 그런가?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있네. 아니, 아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디저트도 진짜 고급스러운 거 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대화도 하며 식사를 거의 다 마쳤을 때 갑자기 동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주말이라 안 그래도 나들이 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저는 밥만 먹고 가버리려는 동서들이 조금 매정하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식사만 하고 훌렁 가버리는 게 어딨어.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사실 이 중에서 집이 제일 먼 건 저희 부부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에 살면서도 멀다는 핑계를 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들은 계속 차 막힌다며 짜증을 냈고 결국 시어머니가 그냥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부부만 시어머니와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저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도 하나도 안 시키고 엄청 다정하신 분이라 동서들이 왜 저렇게 쌀쌀맞게 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시어머니와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먼 길을 달려서 저희 집까지 오셨더라고요. 한우를 넣고 미역국까지 끓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새아가 우리 손주 낳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다른 선물보다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신 이 미역국이 제일 좋아요.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저 생각해서 여기까지 와서 끓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까지 와주신 시어머니와는 달리 동서들은 축하한다고 돈만 딱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SNS 대화방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형님, 출산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형님 이제 엄청 고생하시겠다. 우리 어머님이 애 키우는 법 알려주신다고 잔소리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저 그거 듣다가 귀에 아주 피 닦지 않는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동서들의 말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잔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애가 울면 어떻게 달래는지, 어떻게 해야 애가 잘 자는지 같은 좋은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시더군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오빠가 여름 휴가를 남들보다 좀 일찍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게 엄청 즐거우셨는지
갔다 와서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지영아, 역시 바다는 서해가 아니라 동해가 최고더라. 난 하도 환경오염이니 뭐니 해서 바다가 더러울 줄 알았더니만 엄청 새파랗고 예쁘더라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 새언니가 한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가는 거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동서들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동서들이 단박에 거절을 하더군요. 네? 무슨 여름 휴가를 단체로 가요? 요즘엔 결혼해도 각각 따로 노는 거 모르세요? 맞아요, 형님. 그리고 전 이미 여름 휴가 때 여행 일정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으면 형님이랑 아주버니만 가세요. 결국 저희 부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가서 회도 먹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고 하셔서 발만 살짝 담그고 모래 장난도 했습니다. 별거 안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발에 모래 잔뜩 묻히고 놀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애미야, 이게 다 네 덕이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즐거움을 느낄 줄 누가 알았겠니? 저는 저희끼리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바닷가에 다녀온 걸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명절이 되었는데 동서들은 시댁에 와서도 음식하는 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계속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동서들,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여기 와서 같이 하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먹을 만큼만 하는 거잖아. 형님, 요즘에 전을 사 먹지 누가 부쳐 먹어요. 형님 오기 전까지 저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라고? 그럼 여태까지 어머님 혼자 다 하셨단 말이야? 아휴, 서방님들, 동서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머님 혼자 고생을 하시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나저나 저희 와이프랑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형수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큰며느리는 달라도 뭐가 다른가 봐요. 보니까 시동생들이 그동안 동서들한테 뭐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화를 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동서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나 봐요. 음식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옆에 와서 계속 집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서들은 먹을 줄밖에 몰라? 같이 하자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먹는 건 왜 제일 많이 먹어? 형님, 저희가 형님한테 전 부치라고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형님이 혼자 하시는 거면서 왜 저희 보고 뭐라고 하세요? 형님도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아휴, 됐다, 됐어. 내가 동서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좀 먹어. 남은 건 다 어머님 드릴 거야.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웬일로 동서들이 먼저 대화방에서 시댁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형님,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 김장하신대요. 그날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동서들은 몇 시까지 올 거야? 이왕 가는 거 우리 시간 맞춰서 가자. 알았어요. 저희 꼭 갈 테니까 형님도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저희는 김장날 시댁에서 몇 시에 모일지까지도 전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날 시간을 맞춰 시댁에 갔더니 동서들은 없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먼저 김장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동서들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둘째 동서한테 먼저 전화를 해봤습니다. 동서, 언제 와? 오늘 약속한 시간 까먹은 거 아니지? 아, 형님,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저희 옷가게 오늘 VIP 손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형님이 저 대신 수고 좀 해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수고비로 2만 원 보낼게요. 저는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니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한테 전화했을 때 동서들이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막내 동서한테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시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또리가 설살 주룩주룩 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디 아픈가 싶어서 지금 급하게 동물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수고비로 2만 원 입금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저 빼고 김장하세요. 아셨죠? 제가 이따가 늦게라도 갈게요. 저는 둘 다 갑자기 늦게 온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수고비 2만 원을 보낸다고 하는 걸 보니까 둘이 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동서들 늦게 온대. 그냥 우리 둘이서 김장 다 하자. 어머님,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김장 많이 해봤거든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시면 제가 다 해놓을게요. 아니다.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매년 이렇게 김장해서 자식이랑 며느리들 나눠주는 게 내 즐거움이야. 그래도 이번엔 우리 며느리들이 다 같이 온다고 하길래 처음으로 오순도순 같이 김장해보나 했더니만 아무래도 내 팔자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구나. 아휴, 아무리 우리 세대랑 젊은 세대랑 다르다지만 이렇게까지 시애미한테 무심할 수가 있나. 시어머니가 신세한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라도 동서들 몫까지 다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김장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잠깐을 안 쉬고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 김장이 다 끝나고 나니까 막내 동서가 그제야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막내 시동생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민준아,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오늘 다 같이 김장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뭐?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오라고 하셨다던데? 어머니, 어머니가 이 사람 보고 어차피 김장할 줄 모르니까 그냥 늦게 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었어요? 세상에, 상황을 보니까 막내 동서가 시동생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가 황당해하면서 이러시더군요. 뭐? 내가 언제 저녁에 오라고 그랬어? 막내 너,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 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저한텐 또리도 가족인 거 아시잖아요. 아파서 설사하고 밥도 못 먹는 애 어떻게 놔두고 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막내 시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동서한테 이러더군요. 또리가 아팠어? 언제? 아까 밥도 잘 먹고 잘 놀던데? 아침에 내가 산책도 시켜주고 왔잖아. 아이, 진짜. 당신 제발 조용히 좀 해. 동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동생의 팔을 꼬집더군요. 거짓말 할 거면 둘이 말이라도 맞추고 오던지 저희 남편이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볼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랑 말도 안 하고 그냥 수육만 썰고 있었는데 30분 뒤에 둘째 동서도 도착하더군요. 그런데 둘째 동서도 오자마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너무 늦었죠. 오늘 저희 가게 VIP 손님이 온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오신다고 해놓고서 안 오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게에서 기다리지 말고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후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니까 괜히 찔렸는지 시어머니한테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 맛있는 김치 때문에라도 어머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어머님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머, 동서. 동서보다 내가 더 어머님을 사랑하거든. 내가 우리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도 1등이지. 사랑? 아유, 그 입에 침이라도 좀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너희같이 시애미한테 관심 없는 애들이 무슨 시애미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장날에도 와서 어머님이랑 술 한잔하고 있죠. 동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한숨만 푹푹 쉬시더군요. 지켜보던 조카들도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는지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할 게 있다면서 일어나시더니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자, 잠깐 술 먹던 것들 내려놓고 다들 집중 좀 해라. 내가 우리 큰애한테 줄 게 있다. 내가 큰애한테만 조용히 주려고 했는데 오늘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주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더군요. 어? 그거 돈 봉투 아니에요? 어머님이 며느리들한테 용돈 주시려나 보다. 아싸! 그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거 사야지. 둘째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둘째 동서를 확 째려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보고 얼른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투 안에 있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안엔 자그마치 5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큰 돈을 왜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내가 큰애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주는 돈이다. 큰애 넌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네 동서들은 결혼 10년 차가 다 되거나 심지어 10년도 넘는 애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정으로 날 생각해 주는 건 바로 큰애 너밖에 없더구나. 내가 아까 말은 못했지만 김장하면서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 그래도 내가 며느리들한테 찬밥 취급당할 때 항상 날 챙겨준 게 바로 큰애 너였잖니.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너한테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아까 슈퍼 갔다 온다고 핑계대고 돈 뽑으러 다녀온 거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데 쓰거라. 어머님,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저 이런 돈 받자고 어머님한테 잘해드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워낙에 따뜻하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어머님이 좋아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들이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탐났는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는요? 저희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희한테도 주셔야죠. 맞아요. 큰형님한테만 주시는 게 어딨어요? 요새 며느리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는 동서들한테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한테 네 밥도 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들 밥 굶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수육이라도 먹게 해준 거야. 알어? 아니, 지금 저희가 김장날 늦게 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도 어머님이 용돈 주시는 줄 알았으면 일찍 왔을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둘 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그랬다며? 그 사정이라는 게 용돈을 주면 해결되는 거였나 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형님한테만 주시니까 서운해서 그렇죠. 용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야. 정 불만이면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집에 가든가. 아니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식사는 다 하고 얘기도 더 나누다가 가야죠. 동서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입이 삐죽 나와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동서를 빼고 나머지 식구들이 전부 다 킥킥 웃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라면서 김치통 하나씩을 주셨어요. 너무 묵직하길래 열어보니까 김치를 꽉꽉 눌러서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들은 시어머니한테 김치통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선 이러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김치통이 왜 이렇게 가벼워요? 급하게 김치통을 열어본 동서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동서들의 김치통엔 김치는 하나도 없고 김치 양념만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왜 형님 거엔 김치가 잔뜩 들어있고 저의 거엔 배추 이파리 하나도 없는 건데요. 설마 잘못 담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담은 거 아니다. 네 형님은 일찍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김장 같이 했는데 설마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똑같이 그 김치를 가져가길 바랬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 음식 못하는 거 잘 알아서 그 양념으로 배추에 버무려서 먹으라고 양념이라도 준 거야. 그러니까 김치가 먹고 싶으면 그걸로 무쳐 먹든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김치 가져갈 자격도 없으니까. 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셔. 동서들이 당황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전부 다 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이야, 우리 어머니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섭섭했던 거 꽁꽁 감춰두고 사시다. 오늘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자 시동생들도 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어휴, 그러니까 김장하기 싫다고 그런 꾀를 부리면 안 되지. 어떻게 핑계댈 게 없어서 우리 또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냐? 다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지 참.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어머니한테 서운해할 거 없어. 형수님 혼자 고생 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당신이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평소에도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거 반의 반도 안 했었잖아. 그러자 이번엔 조카들도 깔깔 웃더라고요. 엄마, 사람이 치사하게 살면 안 되는 거랬어요. 내가 할머니여도 큰엄마한테만 용돈이랑 김치 많이 주고 싶겠다. 초등학생인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엄마는 왜 그걸 몰라요? 뭐? 너까지 엄마 창피하게 만들 거야? 그나저나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님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둘째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동서들한테 쌓였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나보고 너무하다고? 진짜로 너무한 건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은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을까봐 섭섭해도 말을 안 꺼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둘째랑 막내 너희 특별한 날 아니면 오지도 않고 기껏 와서도 밥만 먹고 쌩하니 가버린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너희들 평소에 나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한 적이 있어? 우리 큰애는 혼자 지내는 애가 걱정돼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전화하는 애야. 알어? 아니 어머님, 전 형님이 어머님이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안부 전화 자주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전화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 나도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남남처럼 굴 거면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었어야지. 하기 싫은 건 죄다 안 하면서 어디서 나한테 용돈 달라 김치 달라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 큰애한테 텃세 부린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너희가 먼저 결혼했어도 형님은 형님인데 어디서 둘이 짜고 형님한테 골탕을 먹여?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까 동서들이랑 통화할 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으셨나 보더군요. 그래서 저도 따질 건 따지자 싶어서 동서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들, 어머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짚고 넘어갈게. 오늘 둘 다 거짓말하고 일부러 늦게 온 거 맞지? 일부러 둘이 김장 얘기도 먼저 꺼내고 제 시간에 올 것처럼 약속까지 다 하더니만 나 혼자 오게 하려고 일부러 둘이 늦게 온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보내준 수고비도 똑같이 2만 원으로 맞춘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동생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동서들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치사하게 그런 짓을 왜 해?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해. 얼른 사과하라니까. 그래, 당신도 빨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아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제서야 동서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그냥 장난으로 한번 그래봤어요. 저도요. 어차피 형님은 음식도 잘하시니까 김장 같은 것도 별로 안 힘들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궁금하니까 제발 그 이유라도 들어보자. 내가 뭐 동서들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난 동서들이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왜 도대체 둘이서 짜고 나한테 그런 거냐고.
사실 그게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거랑 형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게 너무 달라서 그랬어요. 저희는 인터넷에서 맨날 시댁 욕하는 글만 봐서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을 너무 챙겨드리잖아요. 전 친정엄마한테도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형님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괜히 심통났나 봐요.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저희보다 훨씬 늦게 결혼했으면서 대화방에서 자꾸 모이자고 하고 리더처럼 행동하니까 솔직히 기분 나쁜 것도 있었어요. 전엔 저희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감독관이 생긴 느낌이라서 너무 불편했단 말이에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나저나 어머님 그렇다 치고 여태까지 서방님들도 동서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라고만 하고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계속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안 하던 걸 하라고 하니까 괜히 잡혀 사는 며느리가 된 것 같잖아요. 동서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참 요즘 인터넷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에서 별거 아닌 걸로도 시집살이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편협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여태까지 싫은 소리를 안 하시고 저희 남편과 시동생들도 크게 뭐라고 안 하니까 잘못된 줄을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들, 사람이 인터넷에 있는 글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사이좋은 고부관계도 얼마나 많은데 당장 우리 친정만 봐도 우리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딸처럼 잘하는지 몰라. 물론 우리 부모님도 새언니를 엄청 예뻐하시고 물론 동서들 입장에선 평생 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라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부담도 자꾸 동서들이 벽을 치려고 하니까 더 생기는 거야.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단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동서들한테 엄청 잘해주시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군요. 생각해보니까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태까진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들었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싫은 소리도 한 번 안 하시고 올 때마다 따뜻한 밥도 차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어머님을 서운하게 해드렸나 봐요. 저도요. 저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잘 지낸다는 얘기 들으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을 보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형님 보면서 따라해 보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마음처럼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잘 될 거야. 그래도 노력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동서들이 여태까진 나쁜 고부관계 사례만 봐서 그랬던 거지만 이제 나를 보고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변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 어머님이 서방님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동서들이 이렇게 결혼도 잘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라도 어머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쉬운 걸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결혼을 훨씬 일찍 했지만 형님이 저보다 결혼 선배인 것 같아요. 형님한테 배울 게 한참 많은데 괜히 심술이나 부리고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저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심통 안 부리고 가족들한테 잘한다고 약속할게요. 형님한테도 절대로 못되게 안 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울 거예요. 동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옆에 다가와서 동서들을 토닥여 주시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랑 시동생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역시 큰 며느리 뭐가 달라도 다르네. 우리 와이프랑 재수 씨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성할 날이 오다니. 형수님, 저도 형수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저희가 진작에 제대로 짚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우유부단하게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네요. 그런데 형수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여보. 당신이 진짜 최고다. 나도 사실 그동안 재수 씨들 하는 행동 보고 섭섭할 때가 많았거든. 그리고 어머니, 오늘 그동안 쌓였던 거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그래, 나도 괜히 미움받기 싫어서 혼자 쌓아놓고 있었던 게 잘못인 것 같구나. 그나저나 이번 기회에 다들 오해도 풀고 마음도 풀린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가족이었어. 조카들도 저랑 시어머니한테 잘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늦게까지 속에 있던 얘기들을 서로 다 터놓았답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다음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들한테도 김치를 한 통씩 싸주시더라고요. 우와, 어머님, 저희한테도 김치 주시는 거예요? 아싸, 신난다. 그런데 어머님, 저도 나중에 김장할 때 오면 형님한테 주신 것처럼 봉투 주실 거예요? 뭐야? 아유, 아니, 너 설마 어제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그 봉투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돈 없이 그냥 빈 봉투만 주셔도 돼요. 대신 다음에 김장할 때 저 김장 못한다고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그런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그런 잔소리를 왜 하니? 잘못해도 도와주러 오는 것 자체가 예쁜데 뭘. 그렇게 동서들은 무겁게 김치통을 하나씩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봉투만큼은 동서들한테 안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는 대쪽 같고 냉정한 분이셨어요. 저는 전날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봉투를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절대 거절하지 말라면서요. 저는 그 봉투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집에 돌아가면서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장날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저희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젠 동서들이 먼저 저한테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장님, 우리 어머님 댁에서 또 한번 모일 때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혼자 쓸쓸하실 텐데 이번 주에 한번 모이죠. 대장님은 무슨 대장님이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싫어요. 형님은 우리 셋 중에 대장이시니까 대장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인성도 대장, 살림도 대장, 마음씨 넓은 것도 대장이시잖아요. 아예 절 대장님이라고 부르는 동서들 덕분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시댁에서 모였는데 막내 동선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두 번째로 도착했어요. 둘째 동선 저보다 한 20분 늦게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일부러 절대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갑자기 차에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부르느라고 늦은 거예요. 알았어. 누가 뭐래? 증인으로 서방님도 있고 우리 조카도 있는데 동서가 또 거짓말할 리는 없지. 그나저나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자. 어머님이 우리 온다고 갈비찜도 해놓으셨대. 우와, 갈비찜이요?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제가 밥 들 테니까 형님은 어머님이랑 같이 좀 앉아 계세요. 여태까진 저희가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이제부턴 저희가 할게요. 맞아요. 저랑 작은 형님이랑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아참, 이따가 설거진 제가 하고 과일은 작은 형님이 깎기로 했거든요. 이미 저희끼리 역할 분담 다 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동서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동서들이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제천에 놀러 갔는데 제가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니까 동서들이 쪼르르 달려와서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큰형님이랑만 팔짱 끼지 마시고 저하고도 팔짱 껴요. 저도 어머님이랑 팔짱 끼고 걷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요. 아이, 저도 예전부터 어머님이랑 팔짱 끼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왜들 이래. 마음 같아선 우리 새 며느리들이랑 다 팔짱을 끼고 싶은데 이건 내 팔이 두 개라서 어쩌나. 팔을 하나도 만들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조용히 팔짱을 풀고 한 걸음 물러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양보할게. 난 그동안 어머님이랑 팔짱 끼고 많이 다녔으니까 오늘은 동서들 차례야. 아싸! 어머님, 저하고도 팔짱 끼니까 좋으시죠? 그나저나 어머님이랑 팔짱 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좋은 걸 전엔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양쪽에서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동서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들이 이러더라고요. 우와, 사진 진짜 예쁘게 잘 나왔네요. 나 이거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놔야지. 아, 그럼 전 SNS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을래요. 아이, 근데 이 사진에 큰형님이 없어서 좀 아쉽네. 다음엔 여자 넷이서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야 사진이 진짜로 완성되죠. 그래서 조만간 저와 동서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사진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왕 찍는 거 옷도 맞춰 입고 제대로 찍고 싶어서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젠 이렇게 시댁 식구끼리 똘똘 뭉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동서들은 시어머니랑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되었다면서 저보고 맨날 고맙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저야말로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변하려고 노력해준 동서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동서들이 본성이 나빴다면 저랑 시어머니가 아무리 작정하고 얘기를 했어도 바뀌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저희 동서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요즘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워낙에 많은 글들이나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동서들처럼 시댁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고부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이혼율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은은하게 번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소한 바람입니다. 그럼 모두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